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의 둘째 주죠. 그래서 4월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마장에 벚꽃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뭐 이번 주까지 뭐 벚꽃 축제한다는데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그렇게 큰 저거는 없었죠. 큰 저거는 없었고, 일단 그래서 지난주하고 뭐 흐름이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뭐 터지면 뭐 좀 고배당이고 뭐 중저배당 그렇게 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 일요일 날 비가 온다는데 뭐 언제 올지는 좀 모르겠기 때문에 좀 끝나고 왔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경마가 끝나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역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경주 선정하지 않고요. 경주마다 가면서 좀 그 노림수의 마필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마필들을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4월의 둘째 주 4월 12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0일 뭐 양일간 11개 경주식이죠. 제주가 들었고요. 자,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이 지금 뭐죠? 이번 주 출전 두수가 56마리, 7마리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경주는 6개. 그러니까 지금 경주마다 좀 글쎄요, 좀 단출해요, 편성이. 그래서 이 어린 마필들인데 단출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섣불리 좀 공략하지 마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필들은 좀 이렇게 그 상위군의 마필들, 예를 들어서 4군, 뭐 3군 이런 마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드러났고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지만, 이 어린 마필들은 언제 어떤 변수를 아직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 지금 시간이 9시 45분입니다. 지금 8시 반, 거의 제가 9시 다 돼서 들어와서 지금 조금 피곤해요. 눈이 좀 이렇게 흐립니다. 잘 안 보여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뭐가 낀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군 8마리 출전해 있고요. 역시 변수가 다분히 있는 그런 경주죠. 아니면 뭐 3번 니콜, 5번 킹 오브 럭, 뭐 이렇게 두 마필이 이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앞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니콜도 호크잉의 혈통이라 그래 전부 다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죠. 그 다음에 이 킹 오브 럭 같은 경우는 발쓰는 게 좀 높은 마필이에요. 그래도 다른 마필들이 사실 능력이 없어요. 틸드킨도 앞에 조금 붙어 나간다는 것 뿐이고, 여기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6번 영암공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암공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수 그렇게 뭐랄까요, 좀 차별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수 차별을 두면은 고배당을 절대 못 맞춥니다. 절대는 좀 뺄게요. 맞출 확률이 그만큼 떨어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름이 안 알려진 그런 기수를 좋아하셔야 고배당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창민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한번 조교를 좀 들여다볼까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미리 스포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구보를 살살 길게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금 발이 약간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근성이 좋더라고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교 패턴을 보면
선행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조교 패턴이, 조교 내용. 그래서 이 경주에서 얘가 선행을 나서면 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콜도 그렇고 키노브록도 그렇고 인기 기수들이 탄 이 인기마가 전부 다 뒤에서 와요. 근데 여기 딱 하나 이제 그 넘어서야 될 마필이 틸드킨이에요. 틸드킨만 넘었으면 영암공주는 아주 쉽게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쉽게. 그럼 이런 경주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서 오는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칫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니콜이나 키노브록이 둘 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앞선에 가는 마필을 찾는 게 유리한데 그 주인공이 영암공주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못 나섰을 땐 얘도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행을 가기 위한 그런 조교를 해갖고 나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이 경주입니다. 홍례산 5군 암말 경주죠. 좋은데이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연승사랑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조교 안 되고 여전히 조교 안 돼서 생김새에 참 아까운 마필이에요. 매니피 혈통에다가 생김새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암말인데 거의 순말처럼 행동을 해요. 악벽을 부리고 좋은데이. 자, 2월 9일인가요? 2월 9일 날 김옥성 기수가 어떻게 탔습니까? 스타트 나오자마자 거의 바닥에 붙들고 있었어요. 지난번엔 앞에 가요. 근데 이러니까 자꾸 저도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인데 왜 다르게 탔을까요? 2월 9일 날은 나오자마자 붙들었고 지난 3월 8일 날은 나오면서 이제 추진을 해갖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 좋은 데이를 떠나서 어떤 기수가 그렇게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기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마 2월 9일 날 뛴 걸 갖고 아마 승부를 회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 다른 전개를 했을까를 좀 따지는 겁니다. 왜 다른 전개를 했을까? 만약에 전개가 물론 뭐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앞에 갈 수도 있고 뭐 뒤따라가 보고 또 앞에도 가보고 뭐 그랬다면 할 말은 없는 거죠. 할 말은 없는 건데 조금은 너무 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좀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조금은 좀 무모했다라고는 판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무튼 자, 4번 좋은 데이가 뭐 컨디션 좋고요. 50kg의 부담 중량, 조한별 기수. 지금 1100m고요. 1100m에서 기록이 좋죠. 뒤에서 날라오기도 하고 앞에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옥성 기수가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본 것 같아요. 처음엔 뒷심이 있으니까 조금 앞에 가서 서둘러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드림포트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승분전이고 금성이와 동반 스포를 좀 많이 했다. 근데 이 뛴 걸음을 보면 용천지에게 파워짱에게 3마신 차이로 이겼는데 기록은 좋지만 뭔가 마지막에 결정타가 없었다라는 얘기,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인기권에서 3착으로 밀렸는데 뭐 그 정도 뛰면 여기선 뭐 제일 세죠.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킹덤이 9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컨디션 체크. 블랙키는 11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 생순이에요. 이 마필은 저는 사실 세게는 안 봐요. 세게 안 보는 마필인데 왜냐하면 500km 나가는 마필인데요. 전체적으로 자세가 높고 그 다음에
상하체의 바란스가 조금 높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기 때문에 얘 걸음을 보면 빠릿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피드가 안 나와요.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은 2배로 들면서 좀 2배로 들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조교를 조금 달리했어요. 달리하고 거기다가 말이 좀 컨디션이 좀 살아났고 내측 게이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좋은데이나 드림포트가 실수를 해줬을 때 얘가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좋은데이나 드림포트가 전개를 펼친다면 역시 생소는 한 수 아래의 마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늘품은 아직도 이 뒤가 많이 뭐랄까요? 좀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가도 버티기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빅숏은 승군전이고요. 지난번에 간신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좋은데이 드림포트인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생손이다. 최적의 전개를 좀 한번 끌어내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종합치 한번 볼게요. 마이해피, 오썸 드래곤, 아르고 팬텀이 가장 인기가 많네요. 근데 여기서 선업도 그렇고 이 경주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럭키 이글입니다. 496kg고 지금 조금 아까 생손이 거의 500kg.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가 한 5, 6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체중이. 근데 한번 가서 생김새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골격이. 그래서 느립니다. 상당히 느린데 그러니까 슬로우예요. 거기다가 몸은 좀 자세는 높고 몸은 뻣뻣하고 그렇기 때문에 1200 두 번 다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무뎌졌죠.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조교는 했습니다만 직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자, 오섬 드래곤과 아르고 팬텀 좀 빨리 얘기하나요? 오섬 드래곤, 아르고 팬텀 두 마필입니다. 일단 신마. 오섬 드래곤 같은 경우는 조교 때는 상당히 지금 어떤 웬만한 상위군 마필 이상의 주폭을 보여요. 스피드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 마필이 왜 이렇게 좀 늦었나 하고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좀 많이 악벽이 심해요. 악벽이 심합니다. 심하게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좀 악벽을 갖고 있어요.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근데 직선에서 기대 쓰면서도 두 번 다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 어떤 향후 기대치는 그런 것만 잡는다면 여기서는 오섬 드래곤이 제일 세요. 제가 함부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었다면 1군 가는 데는 무난한 마필입니다. 결국 거세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지금 나왔는데 아무튼 조교 내용 좋고 조교를 계속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다가 좀 덜 됐다 싶으면 또 딜레이 시키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조교는 많이 했어요. 자, 그다음에 아르고 팬텀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얘는 조금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데 이 오섬 드래곤이 근성이나 유연성을 갖고 뛴다면 아르고 팬텀은 유연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어떤 기대치는 오섬 드래곤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아르고 팬텀이 당장은 좋죠. 써먹기. 왜냐하면 앞에 가고 쉽게 뛰어버리죠. 쉽게 뛰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썬업인데 주행심사 때 실전을 데뷔전 때 보니까 맨 마지막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이렇게 뛰어쓰면 제일 끝에서 이 안쪽에 있는 말을 보고 계속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전 구간을 바깥으로 나와요. 골이 날 때 보면 거의 외곽 펜스에 직선 외곽 펜스로 붙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실전과 주행 심사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실전은 아무래도 기수가 말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 넌 지금 뛰어야 돼라고 좀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주행 심사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 그러고 붙잡아요. 그럼 이 명령 전달하는 차이가 틀려요, 제갈에. 그래서 주행 심사는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썬업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뭐죠? 썬업이 영산, 영산 그 외곽에서 썬업이 아닌가요? 라움 모리스인가요? 잠깐만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얘가 선행 외곽 3번이 뭐죠? 광속 터치요. 죄송합니다. 광속 터치 외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한 방울도 스타트부터 안 맞고 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썬업이 좋은 기록으로 주행 심사를 통과했는데 오늘 외곽 게이트니까 당연히 그렇게 또 탈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실전하고 좀 틀릴 겁니다. 마이 해피인데 지금 이제 수영 시즌이 됐는데 이 48조가 이마필은 수영을 안 시켰네요. 근데 뭐 아주 뭐랄까요, 좀 까불어요, 나대요. 좀 쉽게 지칠 수 있어요.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어린 마필들 오섬 드래곤이나 아르고 팬텀은 실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을 치른 마이에피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까불대고 체구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거리가 늘면 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일단 순발력도 있고 이 경기에서는 앞에 가려고도 할 겁니다. 거기다 2번 게이트고 1000m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IFP, 오섬 드래곤, 아르고 팬텀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공략이 가능한 3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마 마련 경주. 제가 자꾸 이렇게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런 말은 이렇다라고 뭐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자꾸 좀 흘러가는 게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렇게 결론을 낼 때 보면. 자, 아무튼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000m 혼합 4권입니다. 자, You know what I want.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강실로 에이스 캡틴.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를 떠나서 이마필은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꼭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You know what I want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뒤가 짧게 차는 마필. 그냥 좀 경주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뭐랄까요? 뻣뻣함에서 그러니까는 말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부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고쳐지면 이중치는 분명히 뛸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걸음이라면 결코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바로 이제 이 에이스 캡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고쳐지기 힘들어요. 뭐냐면 머리가 낮아요. 머리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약간 들고 이렇게 점둔 리듬을 타야 되는데 리듬을 못하고 발만 높이 써요. 그러니까는 다른 마필들은 이렇게 뛰지만 얘는 이렇게 뛴다라는 얘기죠. 조금 발이 높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에이스 캡틴이 지금 이 선행을 2번 다 나가서 무너진 걸 보면 라스트에서 걸음을 보면 딱
고속도로 뛰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거리가 그 1200, 1300이기 때문에 힘은 있지 않습니까?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마필들이 장거리를 갔을 때는 장거리에서 인기가 있을 때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알로 봐도 되겠죠. 런탑도 지금 8주 만에 나오고 컨디션 아니고요. 그다음에 최강실러 휴양인데 조교를 많이 했어요. 아주 길게 했어요. 일정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발 쓰는 게 조금 그 현란스럽다랄까요? 좀 부드러움이 떨어지는데 얘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근성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순발력은 떨어지는데 1000m 좀 그렇죠. 그다음에 유노와 아이언트는 오늘 뭐 선행은 나설 수 없겠죠. 풀레일이 있고 또 하나 있던데 레인베블이요.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풀레일이나 작전 타임이나 이런 마필도 있지 않습니까? 레인베블 지금 얼핏 봐도 사이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경주 전개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작전 타임이나 풀레일이나 레인베블 같은 경우는 유노 다이언트나 최강실러, 에이스 캡틴 이런 마필보다는 좀 한 수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마필, 최강실러, 유노 다이언트, 에이스 캡틴 이런 마필들이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우위에 있는데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컨디션 좋으냐? 이 세 마필 갖고 폭을 좁혀서 갈 거냐, 아니면 셋을 다 공략할 거냐? 근데 지금 셋을 다 공략하기에는 1번, 3번, 6번, 9번 다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폭을 좁혀가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오경주입니다. 군에서는 5군, 6군, 죄송합니다. 6군. 근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가끔이 아니라 자주 좀 실수를 하는데요. 지금 일곱 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지장을 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년가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리듬이 전혀 없는 말.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마루타예요. 마루타. 통나무. 딱 통나무가 옮겨가듯이 발만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고요. 이 번개 터치가 지금 뭐죠? 천하제일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얘는 리비어 혈통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비어의 그 전형적인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발을 높이 쓴다든가 좀 그런 그 뭐죠? 발심이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거, 높이 쓰고 부자연스럽다라는 거, 그걸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뛴 걸 보면 그냥 힘으로만 뛰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 성파스타는 아직은 지금 그 데뷔전만 지금 끝낸 마필인데 조금 기대치를 좀 제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 유연해요. 제가 이제 리비어의 혈통 중에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무조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좀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상당히 좀 유연한 몸을 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 뭐 조교 좀 하고 지금 나오는데 조금 느려요. 아직도 느려요. 그 다음에 빅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빅밴드 입상했을 때 못 맞췄죠. 이게 너무 많이 터졌죠. 배당이. 배당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고 514배요. 아무튼 이경주에서 천년강호가 선행을 갈 겁니다. 거기다 번개 터치가 뛴 걸음을 봐서는 무조건 3번, 4번이 저배당입니다. 저배당이 확실시 되죠. 그렇죠. 번개 터치가 8군데, 천년강호가 7군데. 근데 저 같으면은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물론 그런 거죠. 얘네들이 제가 얘기하는 대학생의 능력을 갖고 있고
다른 마필들이 지금 중학생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요. 과연 그 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걸 좀 염려를 하는 건데, 상대가 너무 약해서 제가 이 천년강호가 된다, 번개 터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경주가 지금 삼복승식도 없어요. 삼복승식도 없습니다. 재미없죠. 빅밴드요. 너무 얘의 단점은 왼쪽 뒤인가요? 왼쪽 뒤를 잘 못 차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지금 자꾸 뭐죠? 결정타를 못 날리는 마필이 바로 이 빅밴드입니다. 그 곡이 한 50m, 100m를 견디질 못해요. 딱 보면은 그냥 조금 거리가 짧으면 조금 힘이 남고, 거리가 조금 길면 좀 힘이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골격 체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 어딘가 이상해요. 그거만 회복하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 회복이 좀 덜 됐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경주는 천년강호나 번개 터치 3번, 4번이 조금 더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 그러나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3세 이상마 마련경주. 자, 이 경주에서는 뭐 뚜렷하게 MJ 포스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참 뭐죠? 제가 경주 실전을 경만 날 되면, 토요일 날 되면 모니터를 이렇게 실황을 보지 않습니까? 경주 뛰는 걸 보면 주위에 전문 예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말 조금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을 바꾼다고 해서 스피드가 더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이 안 돼 있는 발을 바꾸면 뭐합니까? 매번 조교 때 이쪽 다리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발만 바꾸면 더 올라올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그게 운동이 돼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제 막말 사람으로 치면 맨날 왼쪽 다리로 깽깽이로 다니다가 오른쪽으로 하면은 그게 운동이 안 돼 있는 다리가 그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왼발로 2분, 3분 버티면은 오른발로는 뭐 30초? 이 정도밖에 못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말이 발을 바꾼다고 해서 운동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스피드를 내겠습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닌데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파행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얘는 뒤쪽이 어느 다리가 한쪽이 같이 차줘야 되는데 같이 차주지를 못해요. 뒷다리가. 그러니까 깨구리가 점프할 때 앉지 않습니까? 그럼 점프해서 앉아서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한쪽이 아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행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참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홍보를 했습니다. 이 메세타입니다. 메세타. 직전에 3번 게이트인데 오늘 10번 게이트. 유승환 기수가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3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렇게 쫘르륵 가는데 얘가 뒤에서 가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고개를 이렇게 내측으로 틀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유승환 기수가 바깥으로 빼요. 바깥으로 빼니까 거의 뭐 날라와요. 근데 이런 게 중간에 그만큼 말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또 그런 걸음을 낸다는 것은 기본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힘을 쓰면 그렇게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면 한 열이면 절반은 다 라스트에서 힘을 못 써요. 중간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아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같은 맥락이에요. 이 MJ 포스인데 얘가 조교 때 보면 고개가 높고 이 왼발을 자주 써요. 말은 사지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직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J 포스는 보면은 왼발을 자꾸 쓰는데 이 이상혁 기수가 채찍을 써서 자꾸 오른발로 바꿔줘서 운동을 시켜요. 시키는데, 그러니까 왼발만 쓰다가 보면은 똑바로 뛰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혁 기수가 눈치를 채고 어깨 채찍을 대가지고 오른쪽 발을 바꿔주면서 똑바로 뛰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래야 돼요. 그게 조교입니다. 조교인데 좀 늦게 바꿔요. 거의 결승선 임박해서 뭐 한 100m, 뭐 일찍 바꾸면 한 150m 이 정도에 바꿔요. 근데 웬만한 말들은 보면 4코너를 딱 돌면은 딱 바꿔요. 정상적으로 뛰는 마필들은. 그래서 이제 이 MJ 포스가 좀 조교가 잘 됐다는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거고, 이 정상미르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뛴 상대를 보면 좀 약해요. 이 시트레스에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얘는 다 좋습니다.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파워감에서 조금 밀려요. 장점은 시트레이서가 선행을 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서 라스트에서 이 정상밀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러면은 믿어서는 조금 너무 과하게 믿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시트레이서가 한진말인데 이 아카마린이 있어요. 이 아카마린이 상당히 고개만 안 높으면 괜찮은 말이네요. 보니까 뭐 근성도 있고 유연해요. 딱 하나 이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모리에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마필은 선행 가는 편성 만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힘도 좋고요. 다 갖추고 있어요. 이번에 조교 잘하고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시티레이서가 선행을 가면 아카마린이 그렇게 가서 자기가 선행 가려고 길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한진 마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속 터치가 있고, 버치모어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를 보면서 저걸 내가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해드렸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그런 그 에이스 캡틴 같은 그런 유형의 그런 주행 제사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다음에 나홀랭이님 실버킨이 나오네. 오래간만에 9주 만에 나오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어떻게 탔는지 보셨죠? 이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보현보살이나 다른 어떤 상대들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보강이 되기 전에는 버리고요. 터프러너요?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얘가 지금 그렇게 얘는 믿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얘도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스타트부터 붙들어요. 스타트도 좋은 마필인데 붙들고 라스트에서 이 세 마필이 경합을 펼치는데 썬더캣이나 MJ 포스가 아까도 MJ 포스나 썬더캣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월등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전개를 끌어내고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좀 더 너무 그렇게 강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뭐 특별하게 좋아진 말이 없네요. 피코나이시요?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카마린만 여러분들이 좀 주시했다가 아마 이제 따라가는 작전을 좀 펼치면서 어떤 적응력을 좀 키울 겁니다. 그러다가 선행 기회를 만나면 그때는 조심하자는 얘기고요.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hun내산 4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그 다음에 일단 뭐 AP스타죠. AP스타.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한 박자 빨리 가면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할 확률은 높아요. 높은데 그만큼 좀 메리트를 느끼죠. 배당의 메리트를. 여러분들 제가 이 수석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이 마필이 안 뛸 리가 없습니다. 안 뛸 리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 그랬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전형적인 그냥 취임마 같아요. 근데 계속 좀 앞에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힘이 없고 그래서 좀 입상이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늑발하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의도적이진 않게 기수의 어떤 의도적이진 않게 그냥 취입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속으로 좀 그 취입으로 이런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 왜 좀 앞에 붙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앞에 붙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면 되죠. 근데 지난번에 늑발하는 것을 보고 늑발하고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역시 전형적인 취입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마필입니다. 자, 또 하나의 마필, 이제 에이피스타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이 마필은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3월 25일 날 감기가 있네요. 감기. 근데 감기가 있어서 그런가 조금 여느 때보다는 좀 컨디션은 아닌데 그냥 이런 경주에서는 또 그냥 빼기는 좀 뭐해요. 이제 11번마 금빛 환희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지금 어제도 보니까 3번 에이피스타 8군데, 금빛 환희가 7군데. 이 금빛 환희를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자주 드렸죠. 따라다니는 마필, 그냥 매번 착순만 오기 때문에 인기마가 돼버려요. 근데 이 거의 다, 그러니까 뭐랄까 경마팬 거의 다가 90% 이상이 그날 못 온 것만 생각해요. 입상이 안 됐다는 거. 근데 3착, 4착으로 왔기 때문에 지난번만큼만 뛰면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금빛 한이의 그 주행 자세나 이런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얘는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오두마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마필들은 글쎄요, 뭐 한쪽으로 삐딱하게 뛰잖아요. 일단 한쪽 발만 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뭐 저 누구죠? 박태정 기수가 라스트에서 계속 왼쪽 채찍을 쓰는데 좀 빳빳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런 마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야말로 여기서 에이피스타나 뭐 수석 이런 마필들 빼놓고 얘야말로 여기서는 대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이피스타나 수석이 대학교 3학년이 되면 얘는 대학교 1학년짜리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뭐 고3이나 뭐 이제 뭐 그 정도 능력이죠. 근데 이 금빛한이라는 마필은 보면 딱 그만큼을 뛰는데 여기서 정말 누구 하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석이나 에이피스타를 빼놓고 다른 마필이 하나 좋아야 되는데 좋은 마필이 없어요. 미라클데이도 그렇고 동해그랜드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물목으로 가는 마필. 차 한 대 보면 이쪽 눈 다 가리고 거의 80% 이상을 가리지 않습니까? 차 한 대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써요. 거의 바깥을 못 보게. 바깥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좀 마음 놓고 조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 얘가 동해그랜드가 지금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쿠야스 기수하고 박상훈 기수하고 뭐 제가 뭐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뭐죠? 좀 기술적인 문제지만 이 아마 조금 주먹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건 좀 틀릴 겁니다. 재갈을 갖고 어떤 그 고삐의 움직임에 이런 거 명령을 전달하는 거에 그러니까 부조죠. 한마디로 부조가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동해그랜드가 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항상 남아 있는 거죠. 동해그랜드의 악벽이 언제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맘 놓고 한번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석발굴인데 얼만큼 따라 붙느냐죠. 지금 3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계속했어요. 지난번에 3주 조교하고 이번에 또 3주 만에 나오면서 3주를 조교를 다 했기 때문에 조교가 6주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말은 그렇게 아주 절정은 아닙니다. 뭐 조교빨로 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조교빨을 좀 믿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빛하니 이거 지금 라떼 2000, 해피 송암, 테일스트, 퀸즈 스텝은 좀 세다고 볼 수 있고 거리가 1400m. 얘가 길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7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추임마가 추입을 할 때 물론 제가 매번 추임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추임마를 고를 때는 앞에서 무너지거나 흐름이 느리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임마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주는 앞에서 무너지는 경주예요. 거리가 제가 1400m였으면 오늘 아침에 참 이거 확인해 갖고 온다 그러면서 좀 깜빡 까먹었네요. 이 가우초라는 마필이 예전에 누구죠? 김기배 기수가 있으면 무슨 축마가 하나 있었고 선행마가 김기배 기수가 탔는데 비 오는 날이었었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 라스트에서 날라왔어요. 근데 이 마필이 리비아를 통해 얘야말로 발을 푹 찍어요. 포크레인 찍듯이.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 노티어는 리듬 없는 마필이죠. 리듬감 없는 마필이고, 용마루는 지금 컨디션 좋으니까 뭐 좀 인정하고요. 라이언 선행인데 지난번에 걸어왔고요. 스노우볼이고. 그러니까 라이언이 선행을 가더라도 블랙 트레인, 스노우볼, 뭐 이런 마필들 좀 선행을 가도 자기 혼자 가도 쓰는데 압박까지 당해야 돼요. 거기다 거리가 늘었어요. 근데 능력 있는 마필이 없어요. 뉴터치 컨디션 아니죠. 굿모닝 볼트 아직도 아니에요. 바다마을도 그렇고 성산가야, 블랙 트레인, 뭐 간악정선, 노티온도 불안한 인기마 다 그렇죠. 8경주 종합지 백판이네요. 아무튼 저는 이 경주에서는 추임마를 좀 찾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언이 뭐 지금 좀 스포할 때 보니까 뒤가 많이 흔들려요. 얘가 쓰는 이유가 이 뒤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마루는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데뷔전인가요? 데뷔전 치르고 공백기 갖고 복귀전 때거든요. 범현이 타고 1300m 이 맞네요. 작년 9월 달이네요. 그때 추천해서 3차 같은 마필인데 그 이후로 계속 잘 뛰었죠. 가능성 있는 마필이에요. 안말치고는 축은 서 있고 내심 바다마을도 생각했는데 조교 패턴을 바꿨어요. 근데 적응을 해야죠. 바다마을을 생각했는데 지금 스포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패턴을 좀 바꾼 거예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패턴을 바꿔서 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력을 바로 보일지 그거는 제가 좀 판단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일한 추임마는 가우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구경주입니다. 황금K가 취소됐고요. 왕관의 주인 공백기 약간 미세한 파행기 제가 미세한 파행기 새겨 들으십시오. 부마하트가 있고요. 크린업조이, 소금꽃, 대한장군, 100억이가 선행인데 여기서 이제 이 네 마필을 빼놓고 나서 그러니까 3번 부마하트, 크린업조이, 소금꽃, 대한장군 자, 네 마필을 빼놓고 나서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상들을 많이 네 군데 했네요. 많이는 안 했고 얘도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저거 하는데 안쪽에 온수리도 있네요. 그건 그렇고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소금꽃 같은 경우도 지금 올 1월 달이네. 1월 25일 날 이길 때 보면은 숫보가 하나, 둘, 세 개 있었고 3월 달에는 강구보 2번, 그다음에 이번에는
강구보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의 변화, 뭐 자꾸 줘야 돼요.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훈련을 매번 강도 높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훈련에서 가장 잘 뛰는지 좀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역시 좀 뭐 말이 나쁜 거 그러진 않아요. 대한장군이 8주 만에 나오는데 고체온증 아주 주폭은 시원시원해요. 아주 등치가 커서 그런지 거기다가 유연해요. 유연한데 단지 하나 뭐냐면은 어떤 그 장점이 없더라고요. 스피드가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힘을 아꼈다가 라스트에 쓰면 월등한 스피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 이제 힘이 덜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3살짜리고 아직 뭐 경주 경험이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얘가 어떤 그 보여준 장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힘으로만 지금까지 우격다짐으로 뛰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반면 이제 크린업 조이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고 근데 얘가 지금 골망염 때문에 그런지 지난번에 그 조이러키가 무슨 대상경주에서 실패 늑발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저희 그 이 3페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3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그 훈련 패턴을 좀 변화를 좀 얘기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크린업 조이의 그 좀 패턴의 좀 변화를 볼까요? 조금 약해졌죠? 출발 연습하고 왜 그러냐면 그럼 병명하고 좀 매치를 시켜 보십시오. 3월 19일 골망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골망염 때문에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시는 게 뭐냐면 골망염이 있으면 파행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교의 패턴은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낼 수 있지만 말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가 그 골망염 때문에 파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얘는 지금 파행은 없는데 발을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조금 강도를 높이면 힘들다라는 얘기죠. 계속 데미지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른발 왼발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착지하는 다리에 하중이 많이 가요. 하중이 많이 가는데 이 왼쪽 다리에 골망염이 있으면 이걸 오래 못 버틴다라는 얘기죠. 한 100m를 버텼으면은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300m를 버텼다면 100m, 200m 가면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바꿔요. 이 다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꾸는 순간 미세한 차이지만은 스피드도 떨어지고 그 바꾸는 시간에 그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죠. 탄력이 죽어요. 이게 만약에 운동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양쪽에 지금 골망염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답보를 이번에는 좀 한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말인데 그럼 결국에는 그 중증은 아니더라도 미세한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제일 센데 어떻게 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도 미세한 팽기가 보였다면 뒤로 돌려서 공략할 수가 있죠. 빼진 못해도 축은 아니더라도 일단 축을 다른 말을 선정해서 얘를 공략해 놓고 나머지에 배당을 노릴 수가 있는 건데 혹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부마트가 있어요. 이 마필도 상당히 생김새가 좋은 마필인데 근성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나빠졌는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니까 기본은 있더라는 얘기죠. 나쁜 상황에서도 뛰었어요. 나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뭐 컨디션 어디가 절고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었었어요. 근데도 라스트에서 지금 날라오더라는 얘기. 물론 상대는 세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는 그렇게 센 상대는 아니었었지만 아무튼 기본기를 얘가 취입이 되는 그런 기본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장군 뭐 조교 8주 만에 나오지만 고체온증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3번
부마하트부터 클린업주의, 소금꽃, 대한장군.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0경주입니다. 그래서 3권 3세 이상망. 모르는 경주죠. 이게 이제 이런 경주는 또 아까 그런 경주하고 좀 틀려요. 뭐냐면 이 라이트닝 이글은 선행을 죽어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도는 뺄게요. 죽어도는 빼고 선행을 가야 좀 더 뛴다라는 얘기죠. 근데 얘야 뭐 이제 항상 외곽 게이트 시청하고 나오는데 조금 늦어도 10마리니까 조금 늦어도 여기서 늦어도 앞에서 나가면 얘는 이렇게 감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좀 약하죠. 라운리더가 있는데 공백기 갖고 있는 마필이 초반에 무리할까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저희가 배팅을 하면서 배팅하기 전에 공부하는 이유가 얘가 휴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를 할 것이냐, 무리를 해도 되는 질병이냐, 자전지 부종. 1월 10일 날 자완 관절염이 있네요. 근데 1월 11일 날인데 13일, 이건 작년 13일이네요. 그러니까 올 2014년도 1월 11일 날 자완 관절염이고 작년 10월 달에 뛰었어요. 그러면 물론 다 낫는지 지금 숫보가 좀 많죠. 숫보가 많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거기다가 그냥 채찍질까지 해가면서 했어요. 뭐 일단 그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어떤 그 데미지가,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 예시장 가서 봐야죠. 강도를 세게 했더니 제가 도로 재발을 했구나, 뭔가 좀 부자연스럽구나, 아프구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성신시티입니다. 성신시티 맞죠? 여기가? 예, 성신시티. 전에 그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로켓삭스를 추천하면서 성신시티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면 58km 때문에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58km라서 이제 좀 꺽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오늘도 58km네요. 근데 58km가 좀 문제가 아니라 얘는 그 당시에는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 경주부터 계속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1월 11일 날만 딱 뺐어요. 로켓삭스를 공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배당을 놓친 케이스인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장거리에 와가지고 조금 약하게 봤죠. 약하게 봤는데 그때까지 컨디션이 좋았어요. 뭐 절정이었었어요. 그 2월 16일까지. 근데 최근에 와서 지금 3월 달에, 4월 달에 지금 컨디션이 지금 다운돼 있어요. 58, 그러니까 그 당시에 58km하고 지금의 58km하고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건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얘는 발 쓰는 게 조금 높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수성비알을 이제 축을 해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뭐 수성비알이 그때 이제 외곽 게이트였었기 때문에요. 좀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봤던 건데, 직전에 뭐 이렇게 좀 라스트에서 좀 결정타가 없었어요. 역시 이제 발 쓰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단거리에도 보면은 만약에 얘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12초 중후반대는 뛰어줘야 돼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근데 거리가 늘면 조금 부족했어요. 뭔가 거리가 짧은 거리에서는 한 13초 초반대도 뛰긴 했습니다만은 1200, 1400 이런 데에서 13초 중후반대라면,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변할 소진이 있습니다. 덩치도 좋고 체형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이 딱 발 쓰는 게 약간 이렇게 좀 심하진 않아요.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닌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에서는 얘야말로 지금 뭐 대학원생이죠. 거기다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있고. 근데 이제 라이팅 이글이 외곽에서 나오면 스페이스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이팅 이글이 좀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도 제가 봤을 때는 만에 하나 스페이스건이 선행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라이팅 이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마필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명손이 있고 선시커가 있어요. 선시커가 이 마필은 제가 고개 높기 때문에 잘 그 추천을 안 드리는 마필인데 뭐 잘이 아니라 거의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이 편성을 보니까 이 선시커가 갑자기 무서워져요. 얘가 지금 이찬호 기수가 제대로 힘 한 배만 하면 나머지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이 없어요. 추운 나비도 안으로 기대고. 그러니까 명손이 제대로만 뛰면 얘는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시커도 뭐 기복은 있습니다만은 좀 아무튼 이경주는 그렇게 인기말을 확 믿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이스건이 13군데, 성신시티 1군데, 라이팅 이글이 딱 이렇게 세 마리. 2번 스페이스건, 성신시티, 라이팅 이글인데 키는 스페이스건이 지고 있습니다. 10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제가 아마 이 UCC 저기에 이런 게 좀 그래요. 물론 이 경주에서 이제 하이플레이스를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쿠야스 기수가 작년 6월 달부터 타던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7월 달 주행심사 지난번. 근데 뭐 이쿠야스 기수가 아무리 일본 용병이지만 나 하이플레이스 타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이플레이스를 지금 최근에 타본 적이 없는데 뭐 쪽발이 놈이니까 뭐 죄송합니다. 일본 외국 기수니까 뭐 좀 그래요. 그다음에 무학이 9주 만에 나오고요. 이찬호 규시에 56.5 와와 있고 그 다음에 샌드짱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얘가 지금 한 470km대에 나가는데 이 장거리 와서 지금 전혀 지금 그 입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머리를 내리는 상태에서 목이 짧아요. 목이 짧은 상태에서 목이 짧고 머리를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짧은 다리를 갖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단거리에서는 이제 어떤 선행력을 갖고 순발력을 갖고 이제 버틸 수 있지만 장거리에 가서는 조금 그런 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런 경주에서는 무조건 선행 가야 이겨요. 선행 가야 조금 더 뛴다라는 얘기죠. 선행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승복이 지금 체중이 많이 불어있고 무학이 9주 만에 나오고 좀 무거워요. 무학이 좀 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조교 양은 많은데 조금 둔해 보여 다른 때보다. 그래서 지금 걸리는 마필이 딱 골드백이에요. 골드백. 얘도 보면은 이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힘으로 뛰어요. 힘으로. 이렇게 무학이 만약에 체중이 불어서 나온다면 무너질 것이고 샌드짱이 앞에 간다 해도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면 힘으로 뛸 수 있는 마필 찾는 게 관건인데 골드백이고 불멸신화는 체중이 좀 빠져서 조교를 조금 살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전에 가서 어떻게 적응할지를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불멸신화가 능력은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 뭐 5살로 이제 들어섰고 컨디션이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교의 패턴을 바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회복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기권에 있는 무학을 현장에서 어떤 상태로 좀 나올 것이냐. 맞네요. 인기 2위권이네요. 좋습니다. 골드백을 좀 유심해서 보십시오. 골드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0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뭐 11개 경주니까 제가 조금 좀 편하네요. 편하기는 편한데 좀 너무 좀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토요일 건승하시고요. 일요일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